최소한 부정하지 않는 말투만으로도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이라는 것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둘 중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다 보니 가족, 친구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대결하는 구도로 대화가 흐르고 결국 어느 한쪽은 기분이 상하고 만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대화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단 하나의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라고들 하잖아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혼자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날도 있지요. 그럼에도 혼자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기에 좋은 방법을 찾아 전문가의 말씀에 기웃거려 보지요.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인간관계가 힘겨운 분들이나 더 잘 지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입소문만으로 15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 하야시 겐타로의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목차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 왜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는 걸까? 2장. 당신이 항상 옳다는 생각은 버려라. 3장. 내 곁에 사람을 남기는 대화 기술. 4장. 말투를 바꾸면 캐릭터가 바뀐다. 5장. 꼭 내 편이 아니어도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 어떠세요? 목차만 봐도 뭔가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까지 아,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하야시 겐타로가 전하는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2장. 당신이 항상 옳다는 생각은 버려라. 부정하지 않는 마인드 장착하는 법. 대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인드. 부정하지 않는 대화를 위해 버려야 할 3가지 생각.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이 지금 대화 혹은 몸짓 언어로 누군가를 부정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적인 부정이야말로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습관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부정하지 않는 마인드를 장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당신 내면에 깊게 깔려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대화 기술을 배운다고 해도 잘 활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배운 기술을 여러 번 외웠던 멘트를 실전에서 써먹으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상대를 부정하고 있다면 저절로 속마음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마인드를 장착하기 위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하지 않는 마인드를 갖기 위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팩트를 말해주는 건 괜찮다는 생각은 버린다. 둘째,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버린다. 셋째, 상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버린다. 이제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대화법을 위해 버려야 할 것. 첫째, 팩트를 말해주는 건 괜찮다는 생각. 사실을 말할 뿐이다가 가장 위험하다. 이런 대화는 특히 회사에서 팀장이 팀원에게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요. 틀렸으니까 지적했을 뿐인데요. 그들은 흔히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사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비난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라는 말입니다. 팩트는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꺼내드는 위험한 무기 말이죠. 물론 회사에서 안건에 대해 논의할 때 사실을 근거로 한 피드백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영업부 직원이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땡땡씨, 요즘 고객 유치를 위해 뭘 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번 달 목표 달성은커녕 기본도 못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떤가요? 누구나 직장에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대화를 끝내면 참 좋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줄줄이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수했잖아요. 지각을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식으로 끝도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궁지에 몰리고 맙니다. 관계가 깨지는 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단지 팩트를 말했을 뿐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부정하느냐 안 하느냐도 아니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부정당했다고 느끼는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팩트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말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하지 않는 마인드를 장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부정하는 말을 해버렸네? 혹은 적어도 내 말이 상대방이 듣기에는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조차 못한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정말 남을 부정한 적이 없어.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팀원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일부러 부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세요. 그런 경우라면 당신은 지금 무의식 중에 상대를 부정하면서 인간관계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욱한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손을 꽉 쥐고 있다. 혹시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부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고 나서 만일 여기에 해당된다면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대화법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리고
사실이라도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부정하지 않는 대화를 위해 버려야 할 것. 둘째,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이라는 것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치킨 게임처럼 둘 중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는 것이라는 풍조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안과 B안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논의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도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를 대결하는 구도로 대화가 흐르게 되면 어느 순간 싸움으로 번지거나 어느 한쪽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비즈니스, 정치 등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상대방의 의견을 꺾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풍조가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견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애초에 인간이 나누는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워싱턴 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어른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나 과제의 69%는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는 수학 문제처럼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답이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아내와 아이를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낼지 말지를 놓고 다퉜다고 합니다. 아내는 어릴 때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면 나중에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지인은 아직 모국어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며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의견 차이 이퀄 서로를 부정하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답을 들이대기만 하면 싸움이 될 뿐입니다. 설령 어느 한쪽이 이기고 논쟁이 끝난다고 해도 다른 한쪽에서는 반드시 원한이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또다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에 부딪히면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같은 목적을 찾아 공유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의견 차이 이퀄 부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사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의견을 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당연한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목적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공유할 수 있는 목적을 찾는 것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부부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남편은 동네에 있는 일반 학교에 보내자, 아내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보내자고 주장하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두 사람이 공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즐겁게 쑥쑥 잘 컸으면 좋겠다. 안심할 수 있는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등이겠죠. 먼저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는 것,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한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세요. 이렇게 서로 지향하는 목적을 공유한 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제 지인은 목적을 공유하는 대화를 나눈 다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몇 군데 견학해봤고 결과적으로 동네에 있는 일반 학교에 보내면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학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이겼다 졌다는 식의 논쟁은 감정만 소모될 뿐입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대화에서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상대의 의견 중에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수용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하지 않는 대화를 위해 버려야 할 것, 셋째. 상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 저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마법의 말. 누군가를 부정하는 것에도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원래 기대하고 있다, 기대된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말이죠. 그가 능력이 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게 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팀원을 믿고 일을 맡겼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 정신을 갖고 해야지. 혹시 일을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저도 그 팀원을 부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친구도 어떻게든 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배신감을 느낀 저는 그를 비난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미국에서 프로 코치를 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근 팀원을 혼냈던 일에 대해 말하게 되었죠. 그 친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거겠지. 근데 사실 내 맘에 들려면 아직 멀었어. 처음에는 왜 팀원은 일을 잘 못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말을 듣자 친구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켄타로, 이건 내 생각인데 그 팀원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너를 괴롭히려고 일을 못할 리가 없잖아? 너 말대로 그 팀원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물론 그 팀원은 결코 불성실하거나 의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잘못되어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죠. 친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의 기대치에는 영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팀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과가 낮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평가절하하거나 너무 쉽게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는 일을 너무 못해. 저 팀원은 빠릿빠릿하지 못해. 라고 너무 쉽게
단정 짓습니다. 찬찬히 따져보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업무를 다 못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또 팀원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채고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팀장의 업무입니다. 팀원의 업무 능력이 팀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저는 프로 코치인 친구의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팀원이나 다른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기대 이하여도 바로 부정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군가가 업무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심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사전에 비난하기란 없다라고 결심하기. 그래도 일이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건 당연하지.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자는 사고방식은 너무 아니란 거 아니야?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화를 낸 이후 건설적인 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놓고는 이후로 성장하기는커녕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해져서 업무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상대방을 비난한다라는 선택지는 과감히 버리는 게 어떨까요? 즉, 내 사전에 비난하기란 없다고 마음먹는 거죠. 애초에 나 혼자 멋대로 상대에게 기대감을 품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업무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먼저 내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본인이 느끼는 문제를 덜어준다.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과제로 삼는다.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것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이 부족한 걸까?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님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무르익어 상처 주는 일도 상처받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곁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며 따스한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사랑님들,